예, 안녕하십니까. 아마추어 기타 제작가 주명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한 3주 만에 올리는데요. 3주 내내 공방에 안 나온 건 아니고요. 한 주 정도는 이제 가족들하고 조금 어디 좀 놀러 가냐고 그랬고, 나머지 2주는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공률판 이전에 했던 거 기억해보면 이제 공률판 지그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오늘도 사실 이게 지금 세 번째 영상입니다. 왜 세 번째 영상이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제작을 하다가 제가 실수로 혹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하여튼 그 에러가 나왔어요. 그 에러가 나와가지고 또 얘기는 끝내는데 또 에러가 났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또 이제 세 번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만 지금 세 번째인데 보십니까? 여기 오늘 와가지고 커피를 거의 다 이만큼 다 마셨네요. 커피를 마시는 동안 이제 작업하고 에라 치고 왜 이게 작업 에라 쳤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뭐 또 다시 또 그 자재들 또 준비하느냐고 또 시간이 한 3시간, 3시간, 4시간 또 이렇게 지났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공유판은 어느 정도 작업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근데 아직까지는 아마 결과물을 봐야지 제가 이 공유판을 계속 사용할지는 그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차적으로 이렇게 포맥스 작업을 했습니다. 포맥스에다가 공유판을 그려가지고 이런 나무를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발생된 에러가 제가 그 한 3주 만에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포맥스라는 게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그 눌리긴 눌려요. 눌리긴 눌리고 쉼이 좀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을 이제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트리머로 돌리는데 트리머 쪽에서 제가 그 이렇게 약간 거의 1mm도 안 된 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턱으로 인해서 원래는 그 포맥스 형상대로 요 나무판이 나와야 되는데 나무판에 홈이 파지더라고 이렇게 탁탁탁 걸리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포맥스를 어느 정도 이거 작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공률판 LMI에서 구입한 공률판에다가 40방짜리 사포를 붙여가지고 2주 동안 이걸 갈았습니다. 2주 동안 여기 갈고 형상 나오는지 보고, 그리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제 이 볼록한 지급판을 기반으로 해서 요 오목한 지급판을 만드는데 한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지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저번에 한번 보셨죠? LMI에서 그 구입한 공률판을 보셨는데 그 공률판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공률이 들어가 있어요.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공률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판이 이게 평평하지가 않고 여기도 따라서 이제 공률이 들어가 있어요. 일정하게 공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안쪽 공률이지 바깥쪽 공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공률판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올려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착을 올려서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여기다 공률을 주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데 이 바닥면이 평평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끼우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요런 형태는 제가 일단 본 거는 그 구달에서 봤습니다. 구달 기타에서 요런 지그를 이용해가지고 쉽게 이제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100mm 간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률은 지금 보시면 6원으로 보시면 요 공률 보이시죠? 요렇게 들어간 공률이 보이시고 요렇게 돌리시면 여기도 공률도 있습니다. 즉 요거하고 그 공률판을 제가 한번 측정해 보니까 요 판 간격하고 요 판 간격하고 높이 차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 판 간격하고 제가 요 판 간격하고 한 3mm 정도의 그 높이 차를 뒀습니다. 요게 3mm 높고 요게 이제 낮은 거죠. 그래가지고 요걸로 아마 제 예상은 요걸로 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제 쭉 붙이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공률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계속 방송을 오늘 녹화를 하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전에 기억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런 판, 그 후판에 보강모로 들어갈 판들을 엄청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꽤 많이 제작을 했죠. 꽤 많이 제작을 했고 이거를 이제 이런 요 판을 공유를 이용을 해서 형상대로 따는 거를 진행을 했었는데 트리머로 작업을 했습니다. 트리머로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보시니까 이거 작업하다가 이거 날아가는데 예, 뭐 이런 식으로 날아가고 보이시죠? 금간 거. 예, 이런 식으로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왜 발생이 됐냐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 겨울이라 가지고 건조합니다. 지금 얘가 습도가 한 50에서 55% 정도 사이 나오더라고요. 습도계 보니까. 근데 그런 습도계 사이에서 요 얇은 나무를 한 8mm 정도 되는 얇은 나무를 트리머로 작업을 하는데 어떻건 작업이 잘 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잘 됐어요. 잘 됐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끝단 부분이 그 앞단 부분은 뭐 한 1, 2mm 커트만 하면 되는데 끝단 부분은 한 10mm 정도 커트가 돼요. 곡률이 들어가니까 곡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결국 여기는 똑같지만 이렇게 여기가 내려가니까 이 부분은 한 5mm, 5mm 이상 이제 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mm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날씨가 건조해서 이게 건조한 상태고 트리머는 또 이제 날을 깎는데 그 양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무가 이제 이런 식으로 결 따라서 이렇게 파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결 따라서 파손되긴 나무가 지금 2개 정도가 나갔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 좀 참 신기하게 나가는데 이렇게 나갈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요 끝단에 보세요. 원래 이게 평평했던 건데 끝단에 한 대여섯 개의 선이 쭉 가 있었어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 트리머가 아니고 다시 한번 조금 그 안전하게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작업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보강목 할 나무를 다시 재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정목이고요. 이것도 너무 촘촘해서 아예 그 저희가 안 보일 정도 정목입니다. 이거 애매한데. 일단 그래서 요거를 다시 그 재단을 해서 뒤에 보강목들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대놓고 요렇게 이제 뭐 과하게 좀 그려볼게요. 요런 식으로 대놓고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이렇게 대놓고 이 연필로 이제 쭉 요 형상을 따라서 이게 하면은 이게 이제 곡률이 쫙 찍히겠죠. 그래서 그 곡률을 먼저 대패하고 사포를 이용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요 얇은 나무에 무리가 안 가가지고 좀 안전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이제 사이즈대로 이렇게 토막내서 자른 다음에 그림 그려서 그런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먼저 나무가 필요한 것들이 잠시만요. 한 300, 300, 303개하고 한 400. 303개, 400 하나 정도 나무를 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사이즈가 나오겠죠? 큰 자가 저기 있는데 일단 300 하나 300 둘 300 셋 예
한 나무에 다는 못 나오네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가 400이었죠. 300 100번 쓰고 해서 400. 예. 뭐 이거는 톱으로 잘라도 금방 자르니까요. 톱으로 좀 잘라볼게요. 그래서 이왕 할 겸 해가지고 한번 소모기의 후판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소모기 같은 경우는 일반 후판하고 후판의 보강목은 약간 달라요. 뭐냐면 일반 후판 보강목 보시면 두께가 한 8mm 이상 돼요. 한 거의 10mm 가까이 되고 높이가 낮고 높이가 낮아요. 근데 이제 소모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나무 되게 제가 두껍게 높게 잘라놨죠. 여기가 지금 제가 지금 한 35mm 정도 잘라놨는데 소모기 같은 경우에는 이 후판이 얇고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 해볼 거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죠. 소모기 기타가 된다는 게 아니고 한번 그냥 그런 보강목 구조를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런 거는 뭐 굳이 저기 전기 쓸 필요 없이 톱으로 잘라도 금방 자르니까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기 톱질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전기를 쓰면 좀 빨리빨리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톱질이 조금 익숙해지니까 굳이 이거를 하려고 전기톱을 꽂고 귀마개 하고 이렇게 작업하기가 좀 더 번거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정도 작업은 그냥 제가 봐도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톱질도 오, 400짜리도 하나 자르고 나무는 이거는 햄록이고요. 정목입니다. 스프러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무늬가 있습니다. 그 무늬도 있고 홈이 좀 있는데요. 그게 좀 쌩쌩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요 스프러스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정목에 괜찮은 나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키우고요. 이렇게 나왔고 요거에 이제 작업을 좀 연필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무늬를 대고 좀 내리겠습니다. 먼저 나무에 가운데를 표시해 준 다음에 이 가운데 표시할 때는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렇게 윗부분의 양쪽 사이드는 어차피 날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위쪽 상단으로 쓰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좀 깔끔한 면이 나오는 게 이제 밑에 면으로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0. 이게 400짜리니까 200.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요
300짜리니까 150에다가 표시를 좀 해주고. 아, 날씨가 정말 추워요. 저 공방 지하도 이게 저희가 집짐이 잘 안 돼가지고 항상 창문을 좀 열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워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전에 계속 작업복 난방으로 입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맨투맨티로 입고 있습니다. 이 맨투맨티가 한 15년 정도 된 건데요. 근데 제대 군대하고 산 거라 가지고 누나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입고 있는데 또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 부분 표시해 뒀거든요. 그 중간 부분하고 여기 중간 부분 표시하는 거를 좀 쫙 맞추시고요. 이렇게 쫙 맞추고 양쪽 사이드를 비슷하게 맞추고 살짝 이렇게 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타이트하겠네요. 겨울철에는 나무 할 때 제 공방에는 저걸 좀 물을 좀 담아 놓거든요, 곳곳에. 왜냐면 이제 나무가 건조하면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요. 특히 목판 그 일반 두꺼운 나무는 안 터집니다. 안 터지는데 그 후판 얇은 거 그거는 보통 우리가 저희 구입할 때 한 5mm짜리를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조금 이제 터질 수가 있어요. 터지거나 혹은 이제 완전 건조되어 있는 상태니까 나중에 이제 물을 먹게 되면 이제 쉬죠, 방향이. 네.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필로 그린 다음에 여기를 요 옆에 있는 이거 안 보이네요. 요 옆에 있는 까먹었다. 이게 집에다 넣고 요거를 이제 대패로 해가지고 좀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패를 좀 작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요 지금 껴놨고요. 조금 안 보이네요. 껴놨고요. 아까 전처럼 요런 나무 고장 버린 하다가 데미지가 좀 많이 먹은 거 이런 거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또 나중에 버리지 마시고 이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얇은 긴 판을 갖다가 이렇게 요것만 단독으로 끼워 넣으시면은 얘가 낭창낭창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식으로 양쪽에다가 이렇게 이런 페나울을 같이 넣으셔서 집에 이렇게 껴놓으시면 끝에도 휘지가 않습니다.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대패는 이쪽에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대패밥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대패 작업을 해가지고 선 라인까지 한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는 좀 필요하면 줄 작업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줄 작업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이 소리 들리십니까? 조용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소리가 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작업을 한번 4개 다 끝내놓고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나무입니다. 마지막 나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 끝단 두 번째 선입니다. 요 첫 번째 선 잘못 그린 건데 두 번째 선, 여기 두 번째 선 간격 있죠. 맨 처음부터 이거를 맨 처음에 익숙하지가 않으면 저도 많이 익숙하진 않지만 이걸 보시면은 여기만 너무 밀면은 또 나중에 또 격차가 있으니까요. 하는 방법은 한 이 정도 간격이면 한 여기 한 5번에서 7번 정도 밀고 한번 쭉 다시 한번 해주고 5번 7번 주고 다시 한번 쭉 해주고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면 진행을 하시면 이 곡면이 잘 나옵니다. 오돌토돌하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끝단면에 한 7번씩 정도 밀어주시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밀어주시고 다시 하실 때 날을 가장 다 쓰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했다가 이쪽 이렇게 작업하신 다음에 한번 선 봐주시고 간격 한번 유지되는지 한번 봐주시고 이쪽보다 이쪽에도 좀 더 많이 깎여야겠네요. 그럼 이쪽 좀 해주시고 제 생각인데 대패 저도 아직 많이 익숙한 편은 아닌데요. 대패 익숙하지 않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얇게 밀어주시면 돼요. 너무 한 번에 많이 하시려고 칼날을 너무 많이 빼버리시면 나중에 이렇게 나무 같은 경우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날을 적게 좀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번을 해주시는 게 실수도 적어지고 잡을 때 실력 향상할 때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요쪽에 약간 보이시나요? 요쪽에 약간 웅이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조금 결이 좀 나쁜데 크게 염려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커팅이 조금 돼볼 뿐이거든요. 기타 요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살살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도 이제 그 라인에서 요 면이 그러니까 수평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 때부터는 전반적으로 한 번씩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밀지 마시고